자, 그럼 오늘 16번째 강의 시작하겠어요. 먼저 어나운스먼트는 홈워크 7인데 약속을 했듯이 중간고사 보고 나면 홈워크 그 스타일이 좀 바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올려 수정 중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그 중간고사를 봤으니까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미드텀 미그잼에서 틀린 문제들 예, 틀린 문제들 다시 풀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간단한 솔루션 뭐 정답인지 오답인지 아직 오답은 없는 것 같은데 올려놨어요. 여기 링크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게 10점이에요. 그래서 뭐 성의 있게 풀었나 이렇게 보는 거지 뭐 여러분이 몇 번을 틀렸는데 안 풀었니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니까 공부한 흔적을 남기시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아마 오늘 또는 수요일 날 배울 내용인데 어, 아니죠. 오늘 배울 내용이네요. 오늘 배울 내용인데 그 가우시안 랜덤 벡터 두 개가 있을 때 어, 하나에다 컨디션을 주고 다른 하나의 컨디셔널 PDF를 구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일반적인 벡터일 때는 식이 너무 복잡해서 x와 y를 둘 다 이제 스칼라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놓고 구하는 걸 해볼 거예요. 근데 수업 시간에 그걸 디라이브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수업 시간에는 결과만 말을 해주고 여러분이 직접 이제 디라이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마 오늘 제가 뭐 약간 여담 비슷하게 하지만 우리 실생활과 매우 연관되어 있는 문제 하나 가져와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매틀랩 문제인데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임플리멘트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번째인데 보면은 아니 약속이 다르지 않느냐 싶겠지만 이렇게 뭐 한 30문제 가까이 나열해 놓고 이 중에서 여러분이 5문제 푸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서 뭐 여러분 풀고 싶은 걸 푸세요. 알겠죠? 핵심적인 것은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간혹 가다가는 이제 숙제에 보면 뭐 전년도 기출 문제 중에서 한 2개 풀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교들도 채점하는데 이제 좀 부담을 덜고 여러분들도 좀 더 자율적으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꿀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홈워크 7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미드텀 이그잼은 이제 그레이딩 중인데 제가 4, 5번인가요? 네, 4, 5번 채점을 했어요. 4, 5번 채점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제법 많이 아직도 미스컨셉션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어쨌든 오늘 수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먼저 4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4번 문제에서 많은 학생들이 잘 했어요. 근데 일부 학생들이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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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스토그램 강조를 했는데 히스토그램을 생각했으면 그런 실수를 안 했을 텐데 너무 심한 실수를 했더라고요.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뭐라고 돼 있었냐면 일하러 가는 길에 on your way to work drive through a busy junction 그러니까 사거리 같은 데를 지나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신호등이 있어요. 스탑핑 라이트가. 그런데 여기 뭐 상식적이지만 사이클 오브 더 트래픽 라이트가 뭐냐면 내가 진행하려는 어쨌든 방향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다고요? 예, 2분의 그린이 있고요. 이게 2분 동안 그린이고 3분 동안 레드라는 거예요. 사이클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게 반복된다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당신이 이제 이 사거리에 또는 정션 교차로에 어떤 임의의 시각에 도착을 해요. 그 다음에 whole 5 minutes 사이클에 유니폼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착하는 시각을 x라고 놓으면 x는 어떻게 되죠? 네, x는 여기 제가 그려놨듯이 이런 덴서티를 가지죠. 그렇죠? x가 minute라고 놓고 이쪽을 이제 pdf라고 놓으면 맞습니까? 그러니까 도착하는 걸 막 제너레이션 해보세요. 매틀랩으로 막 제너레이션 하면 히스토그램이 노멀라이즈 하고 나면 이렇게 생겨 먹었겠죠. 그래서 이 적분한 것이 다 1일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x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딜레이의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딜레이가 얼마 생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건 뭐 복잡하게 생각을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요 각각의 x가 나올 때 딜레이가 얼마 나올지, 딜레이를 y라고 합시다. 그 함수를 먼저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랜덤 소스가 있고요. x라는 arrival time이죠. 도착 시각이 x로 나올 때 여러분이 이것을 어떤 deterministic function g로 매핑을 해서 딜레이, 이게 arrival time이고요. 이게 딜레이인데 딜레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g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그린인 0에서 2 사이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요 x를 제너레이션 했더니 여기 딱 나왔어요. 그러면 딜레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바로 통과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g라는 함수 자체가 x가 인풋이죠. x, 인풋이 x고 출력이 y인데 x가 0에서 2분 사이일 때는 딜레이가 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만약 딱 2분 플러스에 도착을 하면 막 신호등이 바뀌었잖아요. 물론 이제 바뀌어도 막 엑셀 밟아서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런 걸 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이때는 어때요? 3분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이게 2일 때는 이게 3이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쭉 선형적으로 줄어서 여러분이 딱 5 마이너스에 도착하면 0분 기다리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g of x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일부 학생들이 이제 PDF of delay를 그리라고 했더니 이 g 함수를 그려놨더라고요. g 함수를. 예. g 함수를 그리는 게 아닌데 PDF of 그러니까 g of capital X를 그리라고 했는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래서 제가 이제 계속 히스토그램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알겠어요? 예, 히스토그램 얘기를 한 거예요. X의 히스토그램을 생각했어야 되고 여러분이 Y의 히스토그램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단계 생각하면 요 소스의 디스트리뷰션, 그 다음에 디터미니스틱 매핑 룰, 그 다음에 Y의 히스토그램인데 물론 또 이 문제는 직관적으로 바로 X의 히스토그램에서 Y의 히스토그램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해보자고요. 자, 이것도 이제 뭐 CDF를 써서 그렇잖아요. CDF를 써서 다이렉트 메서드로 CDF를 이제 쭉 구한 다음에 미분해서 구한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그 히스토그램이라고 제가 강조했던 그 방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0에서 2분까지가 만들어지면 0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은 5분의 2의 확률로 0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5분의 2의 확률로 델타 오브 y가 있어야 되는데 또 일부 학생들이 이것을 디렉 델타를 안 쓰고 그냥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y의 density는 한 다음에 y가 0일 때는 5분의 2이다. 마치 이제 probability mass 펑션을 다루듯이 써놨더라고요. 디렉 델타를 써야 되는데 PDF를 말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요 3분 구간에 도착할 때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3분 구간에 도착할 때는 어떻게 돼요? 3분 구간에 0분에서 3분까지가 일정하게 다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직관적으로 여기는 유니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적분하면 5분의 3이 돼야 되니까 높이는 5분의 1이고 그래서 여기서 뭐 예를 들면 5분의 3, 그 다음에 u of y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u of 뭐 3 마이너스 y 이렇게 쓰든가 뭐 빼기로 써도 되고 곱하기로 써도 되죠. 뭐 PDF는 한 포인트 없애는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써서 여기 디렉 델타가 있고 어쨌든 여기 유니폼이 있는 일종의 믹스트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데 어떤 학생은 요 디렉 델타 있는 것은 0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요 높이를 또 굳이 1에 맞췄어요. 그래서 네, 이 높이를 뭐 3분의 1 이렇게 맞춰놓고 잘못 푼 학생도 있고 이렇게 다양했어요. 네. 근데 어쨌거나 뭐 다이렉트 메서드 써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풀어도 사실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 지금 뭔가 3-y죠. 잠깐만요. 네, 여기 제가 잘못 써놨네요. 채점은 바로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큰일이에요. 네, 뭐 이렇게 쓰든가 잠깐만요. 5분의 3이 아니라 5분의 1이죠. 네, 이렇게 쓰든가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A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expected delay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값 곱하기 확률 밀도인데 또 이제 여기서 y의 PDF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바로 expectation of y를 구해도 되는데 또 이제 다시 x로 돌아가서 그 fundamental theorem of expectation을 써서 구한 학생도 있었어요. 다 맞다고 해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y로 계산할 때 보면 어쨌든 0 곱하기 5분의 2니까 이건 0이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적분하면 결국은 0.9분 기다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y를 안 쓴 학생들, 예,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스케일을 잘못해서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학생들, x의 expected value를 구한 학생들 이렇게 많이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틀렸다고 생각되면 다시 한번 풀어 보시고요. 제가 하여튼 반드시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게 이제 히스토그램이라는 거예요. 예, 히스토그램이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아주 직관과 잘 맞아지고 이렇게 믹스트라든가 이산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그렇잖아요. 빈 사이즈를 줄이면 이제 높이가 높아지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히스토그램을 생각하면 된다라는 많은 문제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출제한 문제였는데 제법 많은 학생들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인데요. 5번 문제는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죠. 데이터가 있고요. 이게 0, 1, 마이너스 1로 되고요. 이런 걸 이제 터널이라고 하는데 3개짜리에 그 다음에 여기에 스퀘어 루트 P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노이즈 W가 더해져서 수신이 되는 그런 어떤 문제가 되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얘가 랜덤 베리애블이고요. 얘가 랜덤 베리애블인데 D와 W는 인디펜던트하고 W는 특히 이제 지로민 가우시안이에요. 베리언스가 시그마 스퀘어. 이게 시그마 스퀘어라고 했는데 또 많은 학생들이 이 W의 덴서티를 쓸 때 요 시그마 스퀘어가 2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W라고 쓴다면 그래서 여기도 시그마 스퀘어가 있고 여기도 있어야 되는데 이쪽을 빼먹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는 안 빼먹는데 하여튼 그렇게 많이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컨디셔널 덴서티의 정의라든가 베이스 디어렘 이런 걸 막 생각해도 되지만 이 문제 자체에서 D가 마이너스 1로 주어졌을 때의 Y의 PDF라고 했으니까 또 히스토그램을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여기서 D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노이즈가 제로민이 더해지는데 이게 옆으로 마이너스 루트 P만큼 쉬프트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관적으로도 바로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 3분의 1에 현혹이 돼가지고 여기 3분의 1 달려있는 답을 써놓은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 적분하면 3분의 1이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모든 컨디셔널 덴서티는 적분해서 1이 돼야 되는데 이거 많이 틀렸더라고요. 예, 이거 많이 틀렸고 요거 빼먹은 학생들은 여기서는 까고 있잖아요. 뒤에서는 다 그냥 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교수님, 네네. 혹시 그 시그마 제곱 관련해서 그 시그마 제곱을 루트 밖으로 빼내서 그냥 시그마라고 적는 건 상관없죠. 그렇죠. 여기다 시그마 써도 되고요.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런 건 제가 다 채점을 바로 했는데 3분의 1 달려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덴서티는 네, 적분해서 1이 돼야 되니까. 예. 그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네. 그 다음에 스케치 그래프 그랬는데 스케치 안 한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근데 PDF of Y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이제 결국 답만 보면 이렇게 덴서티가 3개 더해지거든요. 그러면서 3분의 1이 되는데 3분의 1을 또 안 쓴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 가우시안 덴서티인데 적분하면 3이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Y의 PDF인데 이게 3분의 1이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이거 없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고 말했지만 요거 갑자기 날라간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요 PDF는 어때요? 요 PDF는 네, 여기 나와 있듯이 total probability theorem이죠. 그렇죠? unconditional density는 conditional density의 평균이니까
값 곱하기 확률 해서 썸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번은 A번과 B번을 이용해서 먼저 이 경우를 풀면 되는데, 참고로 여기 마이너스 1일 때라고 했는데 1일 때로 구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냥 그건 넘어갔어요. 그게 중요하진 않아서. 예. 어쨌든 이 문제를 먼저 풀고 나면 그 다음에 얘와 얘는 그냥 뭐 거의 똑같은 방식이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이렇게 되죠. 이게 어, 지난번에도 말을 했지만 이 문제는 이제 posterior probability를 prior probability의 어떤 correction factor 곱한 걸로 나타내는 방식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D가 discrete random variable이고 그것의 posterior probability예요. observation Y를 관찰한 다음에, 그래서 그것은 prior 곱하기 correction factor인데, 이 correction factor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도 기억하듯이 요 컨디셔닝 바 오른쪽 왼쪽에 있는 것을 바꿔치기 한 요 녀석 맞아요? 그 다음에 분모에는 total probability에 해당하는 것이 들어가니까 지금 보면 사실 다 구해놨어요. 요거는 3분의 1로 주어졌고 요 녀석은 여기서 구했고, 그러니까 얘는 B번에서 구했고 맞아요? 얘는 A번에서 구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놀라운 일들은 이거 빼먹은 학생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conditional probability of event A given B 이렇게 할 때 그냥 그거를 B given A로 바꾸는 게 베이스 디어렘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posterior probability를 prior probability의 어떤 correction factor가 곱해진 걸로 보라고 한다면 사실 이 문제를 틀릴 수가 없거든요. 이게 3분의 1을. 네. 그 다음에 어쨌든 3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1이 없죠. 여기는 또 3분의 1이 있고, 그래서 3분의 1들은 어차피 캔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것은 요 앞에 붙어 있는 요 녀석들은 공통이 되잖아요, 전부.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1 over square root 2 pi sigma square는 없어지고, 그 exponential function 3개가 여기 분모에 더해지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요게 나오고, 제로일 때는 이게 나오고, 플러스 1일 때는 요게 나오고, 분모는 다 똑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구하는 건데, 뭐 3분의 1이 뭐 어디 붙어 있는 학생, 3이 붙어 있는 학생 그런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또 몇몇 학생들은 이제 뭐 갑자기 디렉 델타가 나온다든가 뭐 이렇게 이상하게 돼 있는 경우들을 많이 여러분이 풀어놨어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뭐 많이 틀렸는데 많이 틀렸는데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앞에 문제들은 이제 예, 여기 뭐 답을 제가 달아놨고요. 여러분이 보면 뭐 대충 알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예, 2번 문제도 뭐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 예, 예, 2번 문제는 조교들이 채점하고 있고요. 1번은 이제 저도 풀다가 틀려가지고 예, 다시 뭔가를 해놨는데, 예, 제가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나온다고 했어서 아마 보시고, 혹시 여기 제가 풀어놓은 거거든요. 우리 조교들은 따로 풀고 제대로 채점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풀어놓고 업로드 해놓은 게 틀렸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시험에 대해서는 대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님, 네네. 저 5번에 B번에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에서 그래프 참 그래프 제가 그려줘야죠. 잠시만요. 네, 그래프에서 그릴 때 이것도 이제 시그마가 너무 크면 사실 뭐 좀 평평해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얘를 그리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여기 제로에 있는 가우시안, 그 다음에 루트 p에 있는 가우시안, 마이너스 루트 p에 있는 가우시안 이렇게 뭐 3분의 1 이런 게 있지만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 약간 높게 나오고 그렇죠? 여기 약간 높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뭐 가운데 걸 안 그리고 이런 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아주 베리언스가 크다고 생각해서 거의 평평하게 그린 학생도 있는데 그림은 뭐 그림 때문에 감점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식이 틀렸으면 그냥 감점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거예요. 네,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시험에 관해서도 이제 됐고 여러분이 어쨌든 한번 풀어보세요. 예,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이 보면 굉장히 강한 충격을 가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틀리고 나서 이것을 이제 왜 틀렸는지 알아내고 나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여러분 기억에 남아있게 돼요.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아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학부 때 확률 및 통계 수업을 들을 때 기말고사에서 틀리는 바람에 우리 그 당국대 정재영 교수가 그때 저보고 뭐 어떻게 풀었냐 해서 이렇게 했다더니 틀리지 않았냐 그랬더니 제가 말도 안 하고 그냥 휙 가버렸다. 그걸 아직도 저보고 뭐라고 한다고. 저는 그래서 그걸 잊지를 못해요. 예. 자, 그러면 리뷰하겠어요. 지난 시간부터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에 가해지는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했는데 뭐 제일 간단한 건 익스펙테이션이죠. 그래서 먼저 랜덤 벡터 x에 대해서 민 벡터를 저는 이렇게 표기하는데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쨌든 민 벡터.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은 랜덤 벡터에 대해서 XX 트랜스포즈인데 혹시 이거 잘 모르겠다는 학생들은 요걸 기억을 해야죠. x1, x2, x3라는 뭐 두 개로 되지만 세 개로 합시다. 그럼 XX 트랜스포즈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3행 3열 행렬이 되죠. 그렇죠? 여기에 x 1행 1열에 요 1행 1열 그래서 x1, x1. 그다음 1행 2열에 1행 2열 그래서 x1, x2. 1행 3열에 1행 3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죠. 맞습니까? 거기에 expectation은 각각의 요 텀들의 이제 엔트리들에게 expectation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correlation matrix라는 걸 정의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covariance matrix라는 것을 정의해요. 그래서 x에서 일종의 그 뭐랄까 센터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민을 빼요. 민 벡터를. 그 다음에 한쪽은 트랜스포즈를 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고 x와 y가 각각 스칼라일 때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통계 시간에 배웠듯이 x와 y라는 두 개의 jointly distributed 되어 있는 랜덤 베리블에 대해서 우리가 correlation coefficient라는 것을 정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명백하면 이렇게 아래 첨자들 x, y 곱을 쓰지 않고 그냥 로 이렇게 쓰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 여러분이 뭐 굉장히 많은 식들을 봤죠.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봤고 여러분이 맞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식을 기억해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식? 예, x를 스탠더다이즈 한 것 곱하기 y를 스탠더다이즈 한 것의 expectation. 여기서 스탠더다이즈 한다는 것은 뭐 간단히 말하면 z값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z값으로 바꾼 거예요. 여기서 z라고 정의하진 않았지만 각각의 z값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표준화 한다는 것은 민이 제로고 표준 편차가 1인 걸로 바꾼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 흥미로운 프로퍼티가 뭐였죠? 얘가 항상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더라. 맞습니까?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uncorrelated라는 것의 정의를 보면 이 correlation coefficient가 0이라는 것과 equivalent 하더라. 이런 걸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위키피디아에 있는 요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위키피디아에서는 그냥 correlation coefficient로 찾지 말고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찾으면 예, 요 그림이 나온다고 했었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 제일 위에 줄이 그다음에 다 기억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제일 위에 줄에서는 일단 저 스캐터 플롯이라고 하는데 저것이 아마도 x와 y가 조인틀리 가우시안일 때로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x축, y축 이렇게 놨을 때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양수면 어쨌든 이 장축, 이 타원처럼 보이잖아요. 이 장축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작아진다고 해서 기울기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그 기울기는 모든 양수기만 하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양수고요. 거기서부터 장축에서부터 얼마나 이렇게 멀어져서 점들이 스캐터 되느냐를 정해준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 사실 이걸 시험 문제 냈다가 이걸 뺐거든요. 너무 좀 자의적인 문제라서 특히 이제 x와 y가 예를 들면 이렇게 affine function 또는 뭐 선형이라고 간단하게 많이들 얘기하죠. 이렇게 선형 관계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스캐터 플롯을 찍으면 XY 플레인 상에서 어쨌든 직선 뭐 선분이든 직선처럼 나오잖아요. 그때 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들이 다 1이라는 거예요. 기울기가 양수기만 하면.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음수기만 하면 다 마이너스 1이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게 쇼킹한 거죠. 그렇죠? 굉장히 x와 y가 디펜던트한 그런 스캐터 플롯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소개되고 있는 모든 경우들은 코릴레이션 코피션트는 다 0이에요. 그래서 뭘 강조하고 있었죠? uncorrelated가 independence를 imply 하지는 않는다. 다만 independent 하면 uncorrelated다. 잊지 말자.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뭐 correlation coefficient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x와 y가 서로 다른 벡터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cross correlation matrix, 그 다음에 cross covariance matrix도 똑같은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joint characteristic function x1에서 xn까지의 랜덤 베리어블의 joint characteristic function을 정의했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jointly distributed 돼 있는 x, y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w 벡터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낱낱으로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joint characteristic function을 두 개의 벡터들을 써서 아규먼트로 해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다고요? e to the j 오메가 1 트랜스포즈 x 더하기 오메가 2 트랜스포즈 y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죠. 왜냐하면 얘를 다시 오메가를 오메가 1, 오메가 2 이렇게 붙이고 말한 것처럼 w 이렇게 놓으면 얘는 그냥 e to the j 오메가 트랜스포즈 w일 뿐이죠. 그렇죠?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난 시간에 Operations on Multiple Random Variables에서 Expectation에 대해서 했어요. 물론 이게 끝나고 나면 당연히 정말 매핑하는 게 나오겠죠. 그렇죠? 어떤 뭐 리니어 매핑을 한다든가 랜덤 벡터 x를 넌리니어 매핑을 한다든가 해서 새로운 랜덤 벡터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텐데 그 전에 어쨌든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캐릭터리스틱 펑션 그리고 뭐 나오지는 않지만 조인트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들에 대해서 조금 보겠어요. 특히 인디펜던트 할 때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디펜던트 랜덤 베리어블스 x1 up to xn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일단 제일 먼저는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 조인트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을 볼 거예요. 그래서 방금 설명한 것처럼 먼저 요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자세히 보세요. 서브스크립트에 뭐죠? 서브스크립트에 랜덤 벡터가 들어가고 아규먼트에도 오메가 벡터가 들어갔어요. 각각은 리얼이에요. 자, 그러면 방금 말을 했듯이 e to the j에 오메가 트랜스포즈 x가 이제 들어있죠.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그냥 정의예요. 맞아요? 인디펜던트 하든 하지 않든. 그런데 인디펜던트 하면 어떻게 되죠? 예, 인디펜던트 하면 uncorrelated니까 이 e to the j 오메가 트랜스포즈 x는 이렇게 쓸 수 있죠. e to the j 오메가 i xi 해서 이 프로덕트로 쓸 수 있잖아요. i는 1에서 n까지 지수 법칙에 의해서. 그 다음에 xi들이 인디펜던트 또는 뭐 uncorrelated라도 되는데 인디펜던트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e to the j 오메가 i xi들이 uncorrelated면 되지만 인디펜던트 하면 어쨌든 fundamental theorem of expectation에서 어때요? 각각의 expectation의 곱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각각의 expectation이고 이것은 각 마지널 캐릭터리스틱 펑션인데 프로덕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인디펜던트일 때예요.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jointly distributed independent random variables의 joint characteristic function은 marginal characteristic function들의 프로덕트다.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marginal characteristic function을 구할 때 요 오메가들을 서로 다른 걸 써야죠. 그래야지 요게 n개가 있고 여기도 n개의 오메가가 있을 거잖아요. 서로 다른. 자, 그런데 주의할 건 뭐냐면 이것과 비슷해 보이는데 좀 다른 게 이거예요. 먼저 여기서 만약 IID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IID까지 추가되면 여기서 I는 뭐냐면 independent, 두 번째 I는 identically, 그 다음에 세 번째 I는 distributed. 그래서 동일한 디스트리뷰션을 갖고 인디펜던트한 경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같은 함수니까 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여전히 이게 i는 1에서 n이란 건 똑같은데 예를 들면 대표값을 x라고 해봐요. x 오메가 i 이렇게 쓸 수 있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 하나만 뽑아서 뭐 같은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니까. 그런데 얘와 비슷한데 다른 요런 녀석이 있어요. 얘는 뭐냐 이거죠.
여기도 보면 뭐 예를 들면 여기서 그냥 J라고 해도 되잖아요. 여기 인덱스는 I고 어차피 IID니까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것은 sum이에요. independent random variables인데 여전히 얘를 sum해서 SN이라는 걸 만들어요. partial sum을 만들어요. n 한까지. 그럼 SN은 랜덤 베리어블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 하나가 딱 들어가죠. 캐릭터리스틱 펑션에. 그 다음에 정의대로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e to the j 오메가 곱하기 랜덤 베리어블이잖아요. 그런데 expand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expand를 하면 얘는 오메가 타임스 x1 더하기 오메가 타임스 x2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x들이 인디펜던트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라고요? 보세요. 여기는 xi가 있었잖아요. 여기는 오메가 i, 여기는 오메가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 각각은 어때요? xi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인데 어때요? 펑션인데 오메가로 공통된 오메가 하나의 함수죠.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이건 랜덤 벡터니까 여러 오메가들이 오메가 1에서 오메가 n들이 들어있어야 되고 얘는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오메가가 하나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썸일 때와 아닐 때 그냥 벡터로 취급할 때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조인트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m을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을 나타내는 심볼이라고 생각하고 x 벡터 그다음에 뉴 벡터예요. x랑 길이가 똑같은. 그랬더니 이번엔 j 없이 뉴 트랜스포즈 x 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은 똑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sum일 때 s sub n partial sum의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 그랬더니 new라는 베리어블 하나의 함수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지난번에도 했지만 우리 하다 말았던 그 센트럴 리미트 디어렘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리미트 디어렘 비슷한 그것들을 우리가 좀 다뤄야 되는데 그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 좀 지저분하게 써놨지만 이걸 먼저 한번 봅시다. xi들이 베르누이 1p라고 해봐요. 또는 바이노미얼 1p. 그러니까 뭐냐면 0이든가 1이에요. xi는. 그런데 1이 나올 확률이 p예요. 자 그런 것들인데 다 xi들이 인디펜던트하고 뭐 아이덴티컬리 디스트리뷰트 돼 있어요. IID예요. 그러면 이제 sum인 x1에서 xn까지 더한 sn이라는 것은 뭐예요? 네, 우리가 바이노미얼 np라고 할 수 있죠.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with parameter np라고 할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했듯이 이 바이노미얼 np는 민이 np고요. 베리언스가 npq 또는 np1-p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이건 외우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잠시만요. 마우스가 갑자기 안 움직이네요. 네. 그래서 뭐 npq 또는 np1-p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게 뭐죠? 제가 몇 번 강조했던 게 이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은 두 가지 경우로 어프락시메이션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는 가우시안으로 어프락시메이션이 되고 또 하나는 포아송으로 어프락시메이션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을 보는데 일단 포아송 먼저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포아송 어프락시메이션 to 바이노미얼 그러니까 가우시안 어프락시메이션 to 바이노미얼 할 때 어프락시메이션 to 하면은 그 to 다음에 나오는 것을 그 to 전에 어프락시메이션 전에 나오는 걸로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노미얼을 파송으로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거예요. 바이노미얼인데 진짜는 파송으로 근사화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방금 전에 배웠던 이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 특히 이제 IID 랜덤 베리어블의 sum 이런 거 개념들이 나와요. 일단 여기 보는 것처럼 이게 sum이고 IID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여기 봤듯이 각각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하나죠 사실은 각각의 해당하는 것은 그 하나를 n승 하면 되는 건데 이게 그러면 요 랜덤 베리어블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e to the j 오메가 뭐 xi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xi가 0일 때 1일 때로 하면 되잖아요. 자 0이면 어때요? 0이면 e to the 0은 1이죠. 그 다음에 0일 때 확률은 1-p이고 그 다음에 자 xi가 1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값이 e to the j죠. e to the j일 때 j 오메가죠. xi가 1이면 그때 확률은 p예요. 그래서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여기 써놨지만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네.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러니까 B1P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베르누이 with P 또는 바이노미알 with 1P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것을 다 더한 거니까 그냥 n승 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조금 정리를 하면 뭐 이렇게 묶을 수 있죠. 1 더하기 P에 e to the j 오메가 마이너스 1 전체 raised to the power of n 이렇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 가우시안 어프락시메이션이든 바이노미얼 어프락시메이션이든 n이 충분히 클 때를 다루고 있어요. n이. 그런데 이 파송 어프락시메이션은 어떻게 되냐면 n이 충분히 큰데 p가 충분히 작아서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충분히 크다 작다가 작아서 람다라는 값이 그냥 마도리트한 밸류예요. 아주 크지도 않고 그래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겠느냐? 이것을 그냥 바이노미얼이니까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들 막 써가지고 다뤄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강조를 했듯이 충분히 큰, 충분히 작은 이런 것을 엔지니어 입장에서 다룰 때는 어떻다고요? 엔지니어가 수학적으로 극한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n이 충분히 클 때 그렇잖아요. 람다는 그냥 마드리트한 값이에요. 0으로 수렴하지도 않고 뭐 무한대로 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람다를 픽스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또 p를 0으로 보내는 그런 극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n이 커지면 p가 작아져서 람다가 일정한 걸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n을 무한대로 보내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1은 그대로 있고요. p는 여기서 어떻게 돼요? n으로 나타내면 람다 오브 n이 되죠. 그 다음에 e to the j 오메가 마이너스 1은 그대로고 여기 n승인데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그 오일러 넘버 E 또는 뭐 네이피어 넘버인가요? 예. 그 E를 정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1 플러스 X의 raised to the power of 1 over X이고 X가 0으로 갈 때 또는 1 플러스 1 over X raised to the power of X에서 X가 무한대로 갈 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잘 맞춰보면 어떻게 돼요? 맞춰보면 요게 요 녀석이 이제 추가로 붙어 있지만 이거를 여기서 나눠주고 곱해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e to the 요 녀석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까지는 뭐 그냥 구하면 돼요. 뭐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거랑 파송이랑 무슨 관계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파송 랜덤 베리어블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구해본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파송의 PMF죠. n일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구해야 되니까 e to the j 오메가 인덱스를 n으로 썼으니까 n을 곱하고 그 다음에 raised to the power of n to the n 묶어내고 나서 정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이렇게 나와요. 파송일 때. 그래서 딱 맞춰보니까 같네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증명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 with n large 맞아요? p small such that n times p in 람다가 뭐 적절한 값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그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의 캐릭터리 썸이죠.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은 그 베르누이의 썸이잖아요. 그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의 캐릭터리스틱 펑션과 파송 랜덤 베리어블 with 파라메타 람다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같은 거죠. n이 충분히 크면. 그걸 이용해서 파송으로 어프락시메이션 해도 되겠구나. 그걸 알아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시험 직전에 제가 무슨 말을 했죠? 가우시안 어프락시메이션 투 바이노미알을 우리가 할 거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걸 해보자고요. 그건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일단 xi들이 어떻게 되죠? 베르누이 1p 이렇게 보면 되죠. 일단 위에랑 똑같이 잡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sn은 x1 플러스 x2 플러스 닷닷닷 up to xn 얘는 어떻게 되죠? 바이노미알 np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센트럴 리미트 테오렘은. 네. sn이 아니라 sn을 스탠더다이즈 한 것. 그럼 어떻게 되죠? zn이라고 할까요? zn을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쓰면 그냥 간단히 쓰면 이렇게 되죠. xi 마이너스 mu i 디바이 바이 시그마 i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iid라고 했었어요. iid 맞아요? 네. 어쨌거나 여기 1 over 스퀘어 루트 n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죠.
SN을 써서 나타내는 법도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M sub n 해서 n분의 Sn 해서 우리가 큰 수의 법칙 Law of Large Numbers에서 쓰는 요 MN을 써서 또 나타내는 스탠더다이제이션 방법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서 우리가 P를 뭘로 놓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많은 경우에 센트럴 리밋 디어렘 할 때는 이제 P가 2분의 1일 때 많이 쓰죠. 그래서 이렇게 보자고요. P는 2분의 1.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죠? 네. 요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xn들로만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네, 묶어내 볼까요? 이렇게 묶어내 봅시다. 그러면 xi, 여기 시그마 i가 있고 공통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n mu i 이렇게 되나요?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네. 그래서 요거를 앞으로 가야 돼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섹션 4인가요? 네. 네. 제가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안 써놨나요? 네, 안 써놓은 모양이에요. 네, 똑같은 식만 써놨네요, 여기. 그러면 해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이 랜덤 베리어블 x가 있을 때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x에서 여러분이 만약 어떤 뮤를 빼면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어떻게 되죠? 네, 정의를 생각해 보면 j 오메가 여기 x 마이너스 뮤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e to the 마이너스 j 오메가 뮤가 나오고 다시 캐릭터리스틱 펑션 오브 x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시그마 i는 어떻게 되죠? 2분의 1일 때 1, 2분의 1이니까 뮤는 2분의 1이고 시그마 스퀘어는 4분의 1인가요? npq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시그마 i는 여기서 2분의 1이고 얘도 2분의 1인가요? 네, 그렇게 되네요. 네, 그래서 이걸 쓰면 루트 n분의 2배의 시그마 xi 빼기 루트 n인가요? 네, 이렇게 되네요. 네,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요 녀석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구하고, 맞습니까? 네, 거기다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얼마를 뺐으니까 e to the j 오메가 루트 n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xi들의 썸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있는데 그걸 스케일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x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phi x인데 여러분이 ax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생각해 보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묶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x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의 a 오브 오메가 이렇게 한 거죠. 맞습니까? 네. 따라서 얘는 뭐냐면 요 sum sn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뺐으니까 루트 n만큼 e to the 마이너스 j 플러스죠. 오메가 루트 n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앞에서 구한 캐릭터리스틱 펑션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대입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는 n을 무한대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여러분이 뭘 알 수 있냐면 얘가 어디로 수렴할 것 같아요? 얘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얘가 e to the 마이너스 2분의 오메가 제곱으로 수렴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무엇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이에요? 얘는 제로 및 유닛 베리언스 가우시안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이죠. 그래서 센트럴 리밋 디어렘이 증명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오늘 제가 그 수정 중인 거에다가 하나 더 넣어 놓을게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게.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의 유용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 거예요.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여러분이 뭘 증명할 때 쓴다고요? 예, 바이노미알을 파송으로 또는 바이노미알을 가우시안으로 어프락시메이션 할 때 그 저스티피케이션 하는 방법으로 쓰여요. 그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바이노미알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어떤 때는 그냥 바로 파송 캐릭터리스틱 펑션에 수렴하고 또 어떤 때는 스탠더다이즈 한 다음에 스탠다드 가우시안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에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비슷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는데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비슷하면 CDF가 비슷해져요. CDF가. 그래서 확률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는 비슷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5.3 섹션으로 넘어가겠어요. 자, 5.3은 특별히 이제 조인트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런데 벡터일 때 조인트 가우시안이라는 얘기는 뭔가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학부에서는 x와 y가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 두 개가 조인트리 가우시안일 때를 주로 다루고 랜덤 벡터 x와 랜덤 벡터 y가 조인트리 가우시안인 것은 주로 대학원 가서 많이 다뤄요. 물론 확장하는 것은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갈 거고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런데 워낙 x와 y가 조인트 가우시안일 때 랜덤 베리어블이면서 조인트 가우시안일 때가 중요해서 다루지 않고 그냥 벡터 버전을 배우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이게 데피니션인데요. 랜덤 베리어블 x와 y는 조인트리 가우시안이라고 한다. 어떻게 되냐면 조인트 PDF가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 이렇게 해서 여기 이 책은 정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약간 비슷해요. 가우시안 마지널 그러니까 x와 y가 각각 가우시안일 때 그 마지널 덴서티와 매우 유사한데 좀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일단은 보면 우리는 보통 1 오버 스퀘어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 이렇게 나왔잖아요. 가우시안일 때는. 그런데 이게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게 x 이게 y라고 해보세요. 인디펜던트하다고 하면 곱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곱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2파이 시그마 x 시그마 y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여기 보시면 2파이 시그마 x 시그마 y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인디펜던트일 때 나타나야 되는 코에피션트는 나타났어요. 맞아요? 자, 인디펜던트 하면 두 랜덤 베리어블이 인디펜던트 하면 조인트 덴서티는 어때요? 마지널의 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인디펜던트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을 거니까 우리가 심플리파이 하면 익스트리마이즈 하면 인디펜던트인 것도 잘 나타나줘야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추가로 이게 하나 더 있어요. 분모에. 이게 스퀘어 루트 1 마이너스 로 스퀘어인데요. 자, 인디펜던트 하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얼마죠? 물론 여기 로는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예요.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라고 불리는. uncorrelated면 independent이면 uncorrelated고 uncorrelated면 제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independent 하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1-0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있을 거 다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independent 하면 얘가 if independent 하면 이렇게 되니까 딱 맞죠, 지금. 자, 그다음에 이제 e to the 여기까지도 똑같아요. 여기도 e to the j 2 시그마 x 스퀘어 뭐 x 마이너스 뮤 x 스퀘어 그다음에 e to the 마이너스 2 시그마 y 스퀘어 y 마이너스 뮤 y 스퀘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잖아요. 인디펜던트 하다면. 그래서 마찬가지로 e to the도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엑스포넌트 안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기억하라고 했던 게 뭐죠? 여기 제가 이렇게 썼지만 e to the 마이너스 2 시그마 x 스퀘어 분의 x 마이너스 뮤 x 스퀘어도 이렇게 했지만 또 다르게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었죠. 계속 그러니까 스탠더다이즈 하는 폼이 나타나면 그걸로 탁 묶어서 생각하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보면 x가 어쨌든 스탠더다이즈 돼서 엑스포넌트에 들어갔죠. 뭐 제곱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해지긴 했지만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 텀이 뭐죠? x가 스탠더다이즈 된 그 폼이죠. 시그마 x분의 x 마이너스 뮤 x 물론 스퀘어드지만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y가 스탠더다이즈 된 꼴이죠.
그 다음에 여기 크로스 텀이 있는데 여기도 자세히 보면 요게 x가 스탠더다이즈드 된 폼이고요. 요게 y가 스탠더다이즈드 된 폼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x와 y가 인디펜던트 하면 uncorrelated니까 로가 0이라서 이 크로스 텀은 없어지겠죠. 그러면 얘는 여기 있던 요 녀석이 되고 얘는 여기 있던 요 녀석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도 보세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1 마이너스 로 스퀘어인데 1 마이너스 로 스퀘어 제로니까.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자세히 보면 요 안을 보면 요게 만약에 여기 써놨네요. 제가 만약에 로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요?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만약 1이면 어떻게 되죠? 얘가 사실 이렇게 되죠. 요 스퀘어 브라켓 안이 로우가 1이면 시그마 x분의 x 마이너스 뮤 x 빼기 시그마 y분의 y 마이너스 뮤 y 의 전체 제곱이죠. 맞습니까? 보세요. 로우가 1이면 맞아요? 그렇잖아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요 하나 제곱, 요거 제곱, 마이너스 2배니까 이렇게 되고 로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죠. 맞아요? 네. 그런데 로가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면 여기 곱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뭔가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요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제 2디멘셔널 펑션이니까 3디멘션에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3디멘션에서 우리가 그려놓은 그래프예요.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고 x의 평균과 y의 평균은 둘 다 양수라고 하고 x의 베리언스와 y의 베리언스도 둘 다 양수라고, 둘 다 0보다 크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이런 모양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정말 종 모양이죠. 그렇죠? 베일인데 3차원 베일처럼 되죠. 그랬을 때 요 높이가 어떤 특정한 값에서 이렇게 잘라 놓으면 컷하면 이렇게 이제 단면이 생기는데 이것을 XY 플레인 상에 투영을 하고 나서 나온 것. 이걸 여기서는 로커스라고 했지만 많은 경우에 레벨 셋이라는 표현을 써요. 레벨 셋. 요 레벨에서 잘랐더니 여기 집합이 나오잖아요. 요 레벨 셋이라고 해요. 레벨 셋을 여러 개 그려놓은 것은 뭐 우리가 등고선 지도라든가 등온선 지도에서 많이 봤던 그런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요 레벨 셋을 그렸더니 타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이 식에서 이거 이퀄 어떤 컨스탄트 c라고 하면 앞에 얘는 필요 없고 어차피 요 엑스포넌트 안에 있는 것만 보면 되는데 엑스포넌트 안에 있는 식들을 보니까 로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는 걸 이용해서 특히 1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하면 저게 정확히 여러분이 기하 시간에 배운 타원의 식이 돼요. 이퀄 컨스탄트. 그리고 이 타원의 장축이 기울어져 있는데 그럼 단축과 이렇게 만나겠죠. 요 지점이 요 x 바, y 바, 즉 x와 y의 평균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특별히 로가 양수일 때. 로가 양수면 기울기가 양수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로가 음수면 기울기가 음수고.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1은 아니죠. 1이면 여기 딱 붙어서 나타나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로커스 또는 레벨 셋은 언제나 일립스 타원이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제가 쓰는 수법처럼 익스트리마이즈를 하죠. 로가 0일 때 해보니까 0 대입하면 팩터링이 되더라는 거예요. 인디펜던트 하다는 거죠. x와 y가. 그 다음에 여기 뭐 코오디네이트 로테이션 돼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한번 증명해 보세요.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뭐냐면 x와 y가 조인틀리 가우시안이잖아요. 그러면 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포인트 컨디셔닝을 주고 다른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여전히 가우시안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여기 x0라는 아니 y0 어떤 y0라는 지점에 포인트 컨디셔닝을 준다는 것은 뭐예요? 요런 면을 지나게 이렇게 싹둑 자르고 나서 나오는 단면을 어때요? 적분했을 때 1이 되는 덴서티로 스케일 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기억나죠? 우리가 이렇게 써놨던 거 또는 어떤 때는 제가 노테이션을 특별히 이렇게 썼었죠. 포인트 컨디셔닝을 줬을 때 x의 pdf 이거는 컨디셔널 덴서티 따르면 unconditional 마지널 덴서티의
조인트 덴서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싹둑 자르고 나면 여기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걔를 스케일을 한 거죠. 적분했을 때 1이 되게. 그런데 x와 y가 조인틀리 가우시안일 때는 내가 어떤 곳에서 y에서 싹둑 잘라도 저 단면이 여전히 가우시안 벨 커브가 된다는 거예요. x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떻게 잘라도.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떤 x 제로를 주고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러면 얘가 민이고 뭐 이렇게 민이 어디 나오겠죠. 예. 그런 가우시안 덴서티가 항상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숙제에 넣어놨어요. 아까 써놨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간단해요. 말 그대로 y에 대해서 포인트 컨디셔닝을 줬을 때 x의 덴서티를 구하시오 해서 여러분이 그냥 저 식 있잖아요. 옆에 있는 조인트 덴서티 식 있죠. 일반적인 로우일 때 1-1만 아닐 때. 왜냐하면 1-1이면 이게 사실 0이 돼서 말이 안 되잖아요. 1-1이 아닌 일반적인 로우일 때의 저 식에다가 그냥 여기 y의 덴서티 있잖아요. 이걸로 나눠주면 컨디셔널 덴서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보일 것은 뭐냐면 조금 티디어스 하겠지만 열심히 재입해서 정리를 잘 하세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가우시안 덴서티가 나와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x의 어쨌든 덴서티니까 여기 e to the 마이너스 2배의 어떤 x의 컨디셔널 베리언스 분의 x 마이너스 컨디셔널 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2파이 그 다음에 컨디셔널 베리언스 들어갈 거고 그런데 여기 컨디셔널 베리언스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들어가 있죠. 이 녀석 시그마 x 스퀘어 타임스 1 마이너스 로 스퀘어. 로가 0이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 x 스퀘어가 나와야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컨디셔널 민도 한번 보세요. 컨디셔널 민이 뭐냐면 x의 컨디셔널 민이에요. 뭐냐면 x의 민을 커렉트 했어요. 이게 커렉션 텀이에요. 이번에는 더해졌으니까. 근데 커렉션 텀이 당연히 y의 함수겠죠. y가 바뀌면 컨디셔널 민도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보세요. 그림에서. 여기서 따르면 어때요? 대충 요 선을 따라서 지금 장축이 있으니까 y가 커지면 x의 컨디셔널 민도 커질 거 아니에요. 따라서. 맞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가우시안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덴서티들이. 거꾸로죠. 참 잘랐을 때니까.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나오고. 맞아요? y가 바뀌면 바뀌는데 리니어하게 바뀐다는 거. 엄밀히 말하면 어파인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숙제로 해야 될 것은 티디어스 하지만 건너뛰지 마세요. 제가 확인할 거예요. 이 과정을 한번 증명해 보세요. 답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y의 포인트 컨디셔닝을 주고 xy가 조인트 가우시안이에요. x를 보니까 가우시안이에요. 가우시안은 민과 베리언스만 알면 되잖아요. 컨디셔널 민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unconditional mean 플러스 correction 텀인데 correction 텀이 y를 약간 스탠더다이즈 한 거랑 비슷해요. 일단 센터링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제가 그 코베리언스, 크로스 코베리언스 형태로 했지만 다시 쓰면 이렇게 돼요. 자, y를 스탠더다이즈 하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 유니트가 있어요, 없어요? 스탠더다이즈 하고 나면 단위가 없어지죠. 그렇잖아요. 시그마 y와 y는 단위가 같으니까. 그 다음에 어쨌든 얘는 x의 유니트잖아요. x의 유니트를 어떻게 바꿔요? 시그마 x를 곱해요. 왜냐면 시그마 x는 x의 유닛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나타나요. 여기에. 이렇게 돼요. 요걸 잘 기억을 하세요. 네. 왜냐하면 좀 이따가 제가 시사적인 얘기를 좀 할 거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컨디셔널 코베리언스는 좀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x를 관찰하기 전에는 베리언스가 이렇게 컸어요. 시그마 x로. 근데 y를 관찰하고 나니까 베리언스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x와 y가 일반적으로 코릴레이션 코피션트가 0이 아니라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코릴레이션 코피션트의 1-로 스퀘어니까 로 스퀘어는 로가 0이 아닌 이상은 1-로 스퀘어가 1보다 작은 값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베리언스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uncertainty를 나타내잖아요. 좀 베리언스라는 게. 그게 줄어드는 거예요. 관찰하고 났더니.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여기서 또 얘는 not a function of y예요. y와 상관없이 베리언스는 같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언뜻 보면
지금 여기 칸토 그려놨을 때는 내가 이렇게 자르면 여기서는 조그맣고 여기는 크니까 끝으로 가면 베리언스가 작아지지 않을까 싶지만 다시 스케일을 해야죠. 그러고 나면 내가 어떻게 잘라서 보더라도 베리언스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만 바뀌는 거예요. 민만. 베리언스는 y 값에 관련이 없어요. 물론 로 값에는 관련이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걸 기억을 하고 그 다음 요 시사적인 걸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제가 좀 뉴스를 좀 찾았어요. 여러분은 뭐 대학 이제 다 들어와서 관심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동생들은 관심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작년 기사예요. 작년 기사에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2021년 문이과 통합 수능 뭐 자연계 재수생률이 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은 이제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는 학생도 좀 있겠지만 문이과 구별이 사실은 없어요. 학생들이 공통된 어떤 수학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선택 과목을 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입시에서 어떻게 뽑을 거냐 이거예요. 문이과가 없으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 여러분 뭐 과학고나 영재학교 나온 학생들 중에서 후배들 있잖아요. 후배들 중에서 그냥 뭐 수능을 예를 들어서 봤다고 해보세요. 이건 수능 봤을 때 얘기만 하니까 수능을 봤어요. 근데 갑자기 경제학과를 가고 싶어요. 뭐 노벨상을 받아야 되겠는데 똑똑한 친구들이 물리학상 받으라 그러고 나는 경제학상을 받아야겠다.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죠? 예. 수학 잘하는 학생들이 노벨상 받고 싶으면 경제학을 하라는 얘기가 있죠. 노벨상 받기 싫으면 이제 뭐 아벨상이라든가 뭐 이런 상을 받기 위해서 수학을 계속하면 되고. 그래서 어쨌거나 공통 과목이 있어요. 수학의 공통 과목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공통 과목이 있고 여기 예를 들면 뭐 미적분학, 여기에 뭐 기하, 여기에 뭐 확률과 통계 이렇게 있는데 요건 다 같이 보는 거예요. 이과생들은 주로 요거 보겠죠. 문과생들은 요거 보겠죠. 이과생들은 두 개를 봐야 돼서 아마 이렇게 보던가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몇 개를 봐야 되는지. 근데 어쨌든 간에 얘를 A 과목, 얘를 B 과목이라고 하겠어요. 편의상. 그래서 여러분의 뭐 일반고라면은 문과 후배들은 다 이제 확률 및 통계를 보고 이과 후배들은 거의 미적분학을 보는 거예요. 미적을. 근데 어쨌든 얘들도 다 공통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 후배 어떤 A의 A1이라는 어떤 후배가 있어요. 고등학교에. 그럼 걔는 X1이라는 것과 Y1이라는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B1이라는 후배가 있으면 잠깐만요. X로 하면 좀 이상하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요거를 X1 이렇게 합시다. 얘를 X2 B라고 이름을 이상하게 붙였는데 자, 이렇게 나온다고 합시다. 성적이. 이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겠죠, 전국에는. 맞아요? 얘는 이제 전형적인 이과 학생이고 얘는 문과 학생이에요. 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얘는 같은 시험 문제로 봐요. 근데 얘는 다른 걸로 봤어요. 그런데 이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바나나와 딸기를 어떻게 비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요 성적과 요 성적을 어쨌든 변환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얘를 80% 반영하고요. 얘를 20% 반영해서 점수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수학 점수를. 수능 시험을 본 다음에. 그래서 쓰는 방법이 이제 이상한 방법이에요. 네.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복잡한 식이 있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결론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있잖아요. 어떤 학생이 이과 학생이에요. X1이라는 점수를 받았어요. Y1이라는 점수를 받았고. 그러면 X1은 가지고 가요, 자기가. 근데 Y1은 변환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언뜻 생각하면 저라면 X1도 변환을 해요. X1을 어떻게 해요? X 시험 본 애들 다 평균 가지고 나누겠죠. 그래서 뭐 뮤 X, 시그마 X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이과생 이 본 시험의 표준 점수 채트값이 나오겠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고 요 Y1을 변형하는 건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Y1을요. 뮤 Y를 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요 이과 학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일단 Y1을 Y로 합시다. Y. 요까지는 똑같아요. 요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X1이라고 할까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z값으로 변환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미적분학이에요. 그럼 내가 미적분학 성적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미적분학을 본 전체 학생 평균과 표준 편차로 표준화를 한 다음에 미적분학을 본 학생들이 공통 과목을 본 성적 있잖아요. 걔만 가지고 시그마 x를 곱하고 뮤 x를 더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y2가 나오잖아요. 확률 및 통계예요. 그러면 확률 및 통계 전체 평균을 빼요. 그 다음에 확률 및 통계 전체 표준 편차로 나눠요. 그 다음에 요 확률 및 통계를 본 학생들이 x를 봤을 때의 그 표준 편차로 곱하고요. 평균을 더해줘요. 참고로 여기서 뮤 x는 전체 평균이고요. 시그마 x도 전체 평균이에요. 요 x에. 여기서 제가 말한 요 원 달려있는 녀석은 그러니까 미적분학 본 학생들이 아니에요. 미적분학 본 학생들이 공통 과목에서 평균 분산이 얼마였냐예요. 이렇게 해서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 식이. 간단히 얘기하면. 자, 이게 뭐가 문제죠? 이 식을 자세히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가우시안 컨디셔널 민에서 봤던 식과 매우 유사하지 않아요? 똑같잖아요. 사실상. 로우를 1로 놓은 거죠. 그렇죠? 네, 코릴레이션 코피션트 1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미적분학을 봤으면 미적분학 본 학생들이 있잖아요. 미적분학 본 학생들이 공통 과목을 매우 잘 봐요. 그러면 내 점수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확률 및 통계를 봤는데 걔들이 공통 과목을 굉장히 못 봤어요. 그럼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최근에 지난 3월에 이제 모의고사를 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이제 입시 분석 기관에 따라서 좀 다른데 아직 성적표가 안 나왔대요. 수학 1등급 있잖아요. 수능에서 1등급 학생의 전체 80%가 이과생. 심지어 어떤 데는 92%라는 데도 있어요. 수능 2등급 어떤 데는 85%가 이과생, 어떤 때는 뭐 한 80%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문과생이라고 뭐 문과생은 없어요 사실. 문과생 옛날 같으면 문과생인데 그래서 수학을 좀 못해서 확률 및 통계 선택하고 막 피해 다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수능에서 1, 2등급 받기는 불가능해요. 거의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재수생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면. 근데 그걸 변환하는 식이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연좌제예요. 연좌제. 예. 나랑 같이 그렇잖아요. 나랑 같이 확률 및 통계를 선택한 애들이 공통 과목을 못 보면 내가 점수가 안 나와요. 내가 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이제 매우 황당한 거죠, 사실은. 네, 매우 황당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한대요, 정부가. 예, 저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구해서 집어넣자고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식은 코릴레이션 1이라고 계산한 것과 동일해요, 사실은. 코릴레이션 1이라고 놓고 변환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거든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오른쪽을 이제 그 공통 과목과 확률 및 통계를 본 학생들이 여기서 공통 과목 성적이에요. 얘가 확률 및 통계 성적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가정을 하냐면 어쨌든 간에 원점을 지나는 아니죠. 원점을 지날 필요는 없죠. 어쨌든 간에 직선상에 나와야지 저 변환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이 공통 과목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확률 및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의 점을 찍어요. 여기다. 그러면 이 선상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선상에 나올 때만 이 로를 1로 놓고 계산한 식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당연히 찍어보면 이렇게 안 나오고 이게 장축이라고 하면 이렇게 또 로커스가 타원 비슷하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공통 과목 잘하는 애가 확률 및 통계를 잘할 가능성도 높은 거죠. 그렇다고 1은 아니죠. 이게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가우시안처럼 안 나오고 뭐 예를 들면 얘가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예를 들면 곡선처럼 돼 있는 데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같으면 그 분포를 보고 그렇잖아요. 학생들 분포를 보고 뭔가 정하는 방식을 취했을 것 같은데
시험 보기 전부터 시험 보기 전부터 무조건 직선인 걸로 놓고 지금 변화식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저는 나설 생각 없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이제 올해 대학 입시를 보는데 뭐 문과생이에요. 그래서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진지하게 있잖아요. 집단 소송을 하세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집단 소송하면 100% 이겨요.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근데 그냥 두면 제가 봤을 때 아마 한 2년 내에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학부모들이 이제 알게 되면 2년 내에는 알게 될 거거든요. 특히 문과 학부모들이 이제 우리 애는 망했다 이렇게 될 거니까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요. 선거 대통령 선거도 있고 이러니까 대통령 선거 공약이 될 수도 있어요. 저거 바꾸겠다는 게. 그래서 2, 3년 후에 바뀔 텐데 그동안은 이대로 갈 거거든요. 제가 상담할 때 올해 말 되면 그러니까 2022학번이죠. 아마 좀 괜찮은 학교 경영학과 경제학과 소위 문과에서 잘 나가는 학과들 있잖아요. 다 이과생으로 채워질 거예요. 소위 말해서. 왜냐면 뭐 등급이 엄청나게 잘 나올 텐데 뭐. 예전 기준으로 이과에서 3등급 나오는 애들은 2등급, 1등급 나올 거예요. 이제 올해. 어쨌거나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주장하는 것은 저 식 자체가 변환식 자체가 여기도 있지만 여기 설명 잘 보세요. 나의 점수에서 그렇죠? 네, 내가 기하 점수예요. 기하 점수에서 기하를 시험 본 학생들의 전체 평균을 빼고 기하를 시험 본 학생들의 표준 편차로 나눈 다음에 기하를 시험 본 학생들의 공통 과목 표준 편차를 곱하고 공통 과목 기하를 시험 본 학생들의 공통 과목 평균을 더해놨어요. 1 곱하기로 그렇죠? 마이너스 1이 아닌 건 정말 다행이죠. 인생은 행복은 역성적순 이렇게는 안 만들어놨으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닌 건 높이 사겠어요. 제가 우리나라 교육부를. 근데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네, 그래서 혹시 소송해서 증인이 필요하면 제가 나가줄 테니까 저는 소송 안 할 거예요. 돈 들고 피곤해요. 네, 소송하세요. 이거. 네, 소송하면 세기의 소송이 될 거예요. 네. 아마 우리나라 뭐 법률사의 길이 남을 대한민국 정부가 학부형들한테 굴복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질 거예요. 일단 저걸 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 무슨 가처분 신청 같은 걸 낼 수 있어요. 이게 효력 정지 이렇게 할 수 없다. 내면은 아마 법원에서 100% 받아들일 거예요. 해보세요. 정치에 야심을 가진 학생이 있으면 이거에서 영웅이 된 다음에 나중에 대통령 되세요. 30년 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n개의 랜덤 베리어블일 때예요. 자, n개의 랜덤 베리어블이고 가우시안일 때. 제가 뭐 안 한다고는 안 했어요.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걸 알면 그 아까 two 랜덤 베리어블즈, two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즈의 식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 x라는 랜덤 벡터가 x1, x2 해서 xn까지 n개의 가우시안, 조인틀리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들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민 벡터를 여기서는 m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를 여기서는 CXX라고 했어요.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를 그러니까 E x 마이너스 뮤 x x 마이너스 뮤 x 트랜스포즈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났더니 조인트 가우시안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조인트 덴서티가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덴서티가 잘 보세요. 1 오버 스퀘어 루트 한 다음에 자 2파이의 raised to the power of n이에요. 왜 이게 n일까? extremize를 해보세요. simplify. 자, n이 1일 때도 성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n이 1일 때도 가우시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2파이의 1승이었죠. 스퀘어 루트 안에. 그러니까 여기 n승이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코베리언스 매트리스에 요것은 디터미넌트란 뜻이에요. 알겠어요? 네, 여기서 얘는 디터미넌트 오브 CXX 코베리언스 디터미넌트인데 자 코베리언스에서 x가 원 디멘셔널이면 어떻게 돼요? CXX는 베리언스잖아요. 그러니까 말 되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자세히 보세요. 여기도 자세히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어때? 원 디멘셔널로 생각하면 x 마이너스 뮤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얘는 시그마 스퀘어 x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x 마이너스 뮤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되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여기 분모에 있던 시그마 x 제곱은 코베리언스의 인버스 매트리스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우리가 지금 n을 1로 놨는데 n을 2로 놔보세요.
그러면 코베리언스 매트리스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렇게 돼요. x1 제곱 그다음에 로 x1 x2에 시그마 x1 시그마 x2 이렇게 되고 여기 똑같고 대각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얘의 디터미넌트를 해보면 고등학교 때 안 했죠. 여러분은 대학 와서 했지만 2x2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AD-BC 해서 해보면요. 로 x1 스퀘어 로 x2 스퀘어에 1 마이너스 로 xy의 스퀘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 대입하고 뭐 인버스 매트리스 구해보면 일반적으로 로 xy가 1이나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여러분이 방금 전에 봤던 이 식이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식은 일반적인 x가 r의 n일 때에서 n을 2로 놨을 때일 뿐이에요. 그냥 알겠죠? 그래서 조인트 덴서티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어요. 참고로 여기 이제 n이 2일 때에서 이렇게 구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한 걸로 하겠어요. 자, 일단 뭐 급한 학생들은 학번 이름 쓰고 퇴실 하시면 되고요. 뭐 질문이 있거나 한 학생들은 오피스 아워니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